캐릭터 심리학, 그 중에서도 애니어그램 편. 애니어그램에 들어가기 앞서 작품 창작에 도움이 될 만한 심리학 이론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이란 자기 개발의 시초가 되는 심리학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주인공이다 라는 자기 결정성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로 인간의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목적론. 세 번째, 인간은 몸도 마음도 오직 하나라는 전체론과요. 4번, 누구나 자신만의 안경을 통해서 사물을 관찰한다라는 인지론. 그리고 다섯 번째, 모든 행동에는 상대역이 존재한다라는 대인관계론까지 다루었습니다. 아들러는 비엔나의 유복한 유태인 가정에서 사남 이녀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들러에게는 능력이 있고 어머니의 사랑을 차지하는 형이 있었고요. 이로 인해 아들러는 형에 대한 질투심으로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다 동생이 태어났고 어머니의 사랑은 바로 동생에게 옮겨갔습니다. 때문에 동생을 질투하였는데 얼마 후 동생은 죽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아들러는 어린 시절을 죄책감 속에 보내게 됩니다. 거기다 어린 시절에는 죽음의 위험과 병고가 끊임없이 찾아왔는데요. 골연화증으로 4살까지 걷지 못했고, 두 번이나 우연한 사고로 죽을 뻔했고, 폐렴에 걸려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은 죽음에 대한 끊임없는 공포심으로 이어졌고요. 이런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에 죽음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의사란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자서전에 적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아들러는 작은 키, 나온 배, 나쁜 시력 등 용모에 대한 열등감도 강했다고 합니다. 아들러는 학교 시절 매우 성적이 낮았습니다. 심지어 중학교 때 수학 실력이 형편이 없어서 재수를 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선생님은 부모님을 만나자고 했고 아버지가 어머니 대신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선생님은 아버지에게 아들러에게 학업을 그만두게 하고 구두 만드는 기술이나 가르치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버지는 오히려 아들러를 위로하고 격려하여 학업에 정진하게 합니다. 그 결과 아들러는 매우 우수한 학생이 됐고요. 이로 인해 아들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는 어린 시절에 최초로 경험한 부적절감, 즉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성 또는 완전성을 추구하는 개인 심리학 이론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들러는 1897년 사회주의자 모임에서 만난 러시아 유학생과 결혼하여 4아이를 두었고요. 사회주의자인 아내의 영향으로 그는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권리를 옹호했을 뿐만 아니라 평등하고 민주적인 인간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아들러가 형제간에서 형성되는 심리 상태에 관심을 많이 가진 이유는 아무래도 본인의 경험에 의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네요.
아들러는 삶에 대한 기본적 지향, 성격,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을 중심으로 네 가지 유형의 생활 양식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배형, 사회적 관심이 거의 없으면서 활동을 하고 수준이 높아서 공격적, 주장적인 형이라고 합니다. 획득형, 기생적인 방법으로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욕구를 충족한다고 하네요. 회피형, 사회적 관심, 활동이 적고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회피하고 한치의 실패의 가능성도 모면하려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사회형은요,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 활동 수준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서 자신의 욕구,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 협력한다고 합니다. 출생순위와 형제 관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족들의 성격 유형, 정서적 거리, 나이 차이, 출생순위, 상호 지배 및 복종 관계, 가족의 크기 등이 개인의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다른 성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타인의 기대에 쉽게 순응하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둘째는 아주 경쟁심이 강하고 대단한 야망을 가진 성격이 되기 쉽다고 하고요. 막내는 독립심의 부족과 강한 열등감을 경험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독자는 응석바지가 많고요. 의존심과 자기중심성이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중간 아이는 삶이란 불공평한 것이라고 확신 가능했고요. 불쌍한 나라는 태도가 있어서 문제아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네요. 형제 간 출생 순위와 성격 형성을 좀 더 들여다보면 첫째 아이는 첫 아이로서 부모와 친지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받다가 동생의 출생으로 인해 이런 생활이 전면적으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둘째 아이는 처음부터 형이나 누나라는 속도 조절자를 지니고 있기에 그들의 장점을 능가하기 위한 자극과 도전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첫째보다 둘째가 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막내는 동생에게 자리를 뺏기는 충격을 경험하지 않고 가족의 귀여움을 독차지하여 응석바지로 자라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자기 것은 없고 늘 다른 가족들로부터 물려받아야 하는 늘 귀찮게 붙어 다니는 아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보다 크고 힘이 센 형제 자매로 둘러싸여 독립심의 부족과 함께 강한 열등감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제가 쉽고 재미있게 읽었던 아들러 심리학에 관련된 책을 소개합니다. 만화로 읽는 아들러 심리학이라고 이와이 도시노리 작가의 저서로 호시이 히로후미가 시나리오를 제작하고 후카모리 아키 작가가 그림을 그린 책입니다. 만화 형식으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함께 다루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서적인데요. 다음에 아들러 심리학에 관해 강의를 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평소에 심리학과는 친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MBTI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업 적성 검사에 자주 사용이 되고요. 자기 이해 수준이 높아지며 비판단적이고 정확한 설명이 제시된다면 자신의 결정에 훌륭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전직을 원하는 사람들,
직업을 바꾸려는 중년들, 은퇴자 또는 제2의 직업을 찾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도구인데요. 우리 창작자들에게는 개별적인 성격의 유형을 파악하고 다룰 수 있다면 캐릭터 설정 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MBTI도 연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MBTI에서는 성격 유형의 영역을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에너지를 발휘하는 방향에 따라서 외향형과 내향형으로 나뉘고요. 선천적으로 주목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감각형과 직관형으로 나뉩니다.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서 사고형과 감정형으로 나뉘고요. 조직화된 방식을 선호하는가 아니면 자발적인 방식을 선호하는가에 따라서 판단형과 인식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성격 유형과 네 가지 기질을 다시 한번 나누어 보면요. SJ형 기질이라고 감각적 판단형이 있고요. SP형 기질이라고 감각적 인식형이 있고요. NF형 기질이라고 직관적 감정형이 있습니다. 또 NT형 기질이라고 직관적 사고형으로 나뉩니다. 이 MBTI의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16가지 성격 유형이 도출되는데요. 크게 탐험가형 안에 만능 제주꾼, 호기심 많은 예술가,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이 있고요. 외교형 안에는 선의의 옹호자, 열정적인 중재자,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재기발랄한 활동가가 있습니다. 관리자형 안에는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 용감한 수호자, 엄격한 관리자, 사교적인 외교관이 있고요. 분석형 안에는 용의주도한 전략가, 논리적인 사색가, 대담한 통솔자,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수업 준비를 하면서 외교형 안에 재기발랄한 활동가로 나왔는데요. 전에는 탐험가 중에서도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로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감정의 변화나 생활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변화되기도 하는데요. 작품 중의 캐릭터 역시 어떤 큰 계기점을 겪게 되는 사건이 생긴다면 성격 유형 역시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맥락 없이 논리적인 사색가였다가 재기발랄한 활동가가 되기는 어렵겠죠? 어벤져스 안의 아이언맨 역시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형이었다가 테러 집단에게 끌려간 이후로 정의로운 사회운동가형으로 변화했지만 아마 그 사건이 없었다면 변화되기 쉽지 않았겠지요. 이제 애니어그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애니어그램은 1975년 돈 리차드 리소와 러스 허드슨이 애니어그램을 성격 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하며 재정립한 것입니다. 애니어그램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애니어, 즉 아홉이라는 뜻과 그라모스의 그람에서 나온 것으로 점 또는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9개의 점 또는 그림이라는 뜻이죠. 애니어그램에서는 인간의 성격 유형을 3개의 그룹,
즉 본능형, 감각형, 사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MBTI는 16가지 성격의 유형으로 나누고요. 애니어그램은 9가지 성격의 유형으로 나뉘었죠. 어린 시절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강박적인 방어 방법을 발전시키는 데 기초가 되었고요. 각자 마음속에 강력하게 남아있는 어떤 개인적 경험의 이미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부모의 어떤 메시지를 마음속에 각인시켰는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하는가,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믿는가에 따라서 성격이 형성이 됩니다. MBTI와 애니어그램 모두 정서적인 습관, 특징적인 사고방식,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의 내용들이 작용하고요. 어릴 적의 경험 혹은 트라우마가 현재의 나를 형성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 의미를 형성한 심상이 곧 성격 특성이라고 봅니다. 애니어그램은 사람을 이해하는 유력한 도구이며 이론이고요. 통찰의 지혜, 즉 깨달음을 얻는 지혜를 통해 개인적으로 마음의 평화, 즉 심리적 자유를 얻도록 합니다. 성격의 개선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해 평생의 인격 개발을 도와주고요. 배우자와 기타 인간 이해를 하여 인간관계를 개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내적 여정을 통해 자신 속에 내재해 있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집착을 버리고 9가지 성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통합을 이루어 완전한 인간을 지향합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요소로부터 자신을 해방하고 우리의 변화 가능성을 발전케 함으로써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인 자아 실현을 도모하게 도와줍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적 갈등을 능동적이기보다 수동적인 고착 속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애니어그램의 필요성이 생기는데요. 다르다를 인정해야 합니다. 행동 방식, 성격, 인지, 행동 등이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와 시기, 더 나아가 대인 관계에 갈등을 겪게 되는 요소입니다. 나를 찾는 활동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향상시켜야지 되고요. 자존감 향상을 위해 진정한 나를 탐색하여 바람직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애니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애니어그램은 단지 인간의 성격이라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지구본이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지구 그 자체는 아니듯이 애니어그램이 사람의 성격 전부로 판단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성격 도구보다 인간의 페르소나를 정교하게 나타내는 심리학이고요. 학문적으로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의학부와 심리학부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심리치료사, 종교계의 목회 상담자들이 상담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힘의 중심은 애니어그램의 성격 유형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에너지가 어디를 중심으로 순환하는지에 따라 장, 배 중심, 가슴 중심, 머리 중심으로 나뉩니다. 각 중심은 다시 3개의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9개의 기본 유형을 이루게 됩니다. 애니어그램은 성격 유형을 3개의 그룹, 사고 중심으로 머리형 5, 6, 7번, 감정 중심으로 가슴형 2, 3, 4번, 본능 중심으로 장형 8, 9, 1번으로 분류합니다.
빨간색으로 강조를 한 부분들은 제가 캐릭터의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포인트들을 체크해 본 것인데요. 머리 중심 사람들은 사람들과 거리감을 두는 것에서 존재감을 느끼고요. 체격과 얼굴은 왜소하고 작고 냉정하며 길쭉한 편이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가슴 중심 사람은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에서 존재감을 느끼고요. 체격과 얼굴은 중간이고 따뜻하고 동그란 계란형이라고 합니다. 장중심의 사람은요,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에서 존재감을 느끼고요. 체격과 얼굴은 통뼈로 크고 우락부락하고 광대뼈가 있고 단호한 눈매를 가졌다라고 묘사를 하네요. 무조건적인 특성 분석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다 하니 캐릭터 설정을 하는데 확실히 객관적인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애니어그램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에서 9번까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1번의 경우 7번과 4번, 2번의 경우 8번과 4번이 긴밀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 9, 1번이 바디, 즉 몸 중심, 2, 3, 4번이 하트, 가슴 중심, 5, 6, 7번이 헤드, 즉 사고 중심으로 크게 묶여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나에게 말한다 라고 하는 서적에 각 번호별로 특징들을 알아듣기 쉽게 풀어주었는데요. 첫 번째, 개혁가는 지나친 방어는 공격입니다. 두 번째, 조력가, 희생의 또 다른 이름, 엄마. 세 번째, 성취자, 허영에 갇힌 나를 꺼낸다. 네 번째, 예술가, 영화 같은 사랑을 꿈꾸다. 다섯 번째, 사색가, 대화가 필요해. 여섯 번째, 충성가, 실수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어요. 일곱 번째, 낙천가, 안면 홍조 때문에 집 밖을 나서기가 두려워요. 여덟 번째, 지도자, 내가 가면 그 길이 곧 길이다. 아홉 번째, 중지자, 뚱뚱한 것은 절대 못 참아.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그냥 한마디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만 같네요.